삼성전자가 오늘 20조 원짜리 빚을 한 번에 갚아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나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사흘 쉬는 동안 쌓인 재료가 화요일 아침에 한꺼번에 터질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었죠. 오늘 삼성전자는 실제로 밑쪽으로 갭을 띄우며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도 단숨에 7,100선을 회복했고요. 물론 오후로 넘어가면서 흔들림이 강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제 지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오히려 더 중요해요. 오늘은 삼성전자에게 작용되는 이 힘이 진짜인지, 그리고 오늘 쏟아진 삼성 관련 소식들이 내 계좌에 어떤 의미인지, 마지막으로 내 평단에 따라 뭘 해야 할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먼저 오늘 아침 나온 가장 큰 소식부터요. 삼성전자가 과거에 삼성디스플레이한테 빌렸던 돈 20조 원을 오늘 한 번에 다 갚아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이렇게 큰 빚을 한꺼번에 미리 갚는다는 건 그만큼 회사의 체력이 넘쳐난다는 걸 방증하거든요. 실제로 삼성이 손에 쥔 현금성 자산이 작년 말 125조에서 올 상반기 190조로 반년 만에 64조가 늘었어요. 인공지능 때문에 메모리가 불친하게 팔리면서 돈이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상반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영업이익이 142조였고요. 형편이 넉넉하니 빚을 안고 갈 이유가 없죠. 회사에 현금이 이만큼 쌓였다는 건 앞으로 배당을 늘리든 투자를 하든 실탄이 두둑하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소식도 오늘 나왔어요. 삼성이 올 상반기 연구개발에만 27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나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예요. 특히 연구개발에 이 정도로 돈을 쏟아붓는다는 게 주주분들이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연구개발비는 회사가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숫자거든요. 지금 당장 편하게 이익을 남기려면 이 돈을 아끼면 돼요. 그런데 삼성은 반대로 역대 최대로 쏟아부었습니다. 미래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이 27조가 인공지능 메모리 같은 핵심 기술로 들어가니까 지금의 실적이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뒤까지 이어질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겁니다. 주주 입장에선 회사가 잠깐 벌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앞서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삼성은 메모리,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미탁 생산, 그리고 칩을 쌓아붙이는 패키징까지 한 회사 안에서 전부 개발하거든요. 세계에서 이걸 다 하는 회사가 삼성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지붕 아래서 굴리니까 요즘 제일 중요한 인공지능 메모리 경쟁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온 27조라는 숫자는 삼성이 그 강점에 계속 불을 지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시장에서 나온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삼성이 애플처럼 바뀔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46%대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올해 초만 해도 52%를 넘었는데 7달 만에 6%포인트 가까이 빠진 거죠. 그만큼 외국인이 그동안 많이 팔고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반전의 기대가 나옵니다. 애플도 예전엔 그냥 잘 나가는 성장주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배당을 팍팍 늘리고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주주한테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주가가 완전히 다시 평가받았어요. 실제로 애플은 2012년 팀쿡이 처음으로 배당을 주고 자사주를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배당 한 푼 안 주던 회사였죠. 그런데 주주한테 돈을 돌려주기 시작하자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8년에 미국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겼고 2년 만에 2조 달러, 그리고 2022년엔 세계 최초로 3조 달러를 찍었어요. 주주 환원을 시작한 뒤로 회사 몸값이 3배로 불어난 겁니다. 삼성도 지금 곳간에 현금이 넘치니까 애플처럼 주주 환원을 강하게 하면 빠져나갔던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인 거죠. 그리고 그 기대가 실제로 수치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5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대로 개인과 기관은 팔았고요. 사실 이 흐름은 연휴 직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6조 원 넘게 순매수로 돌아섰고 그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거든요. 팔기만 하던 손이 사는 손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외국인 매수는 숫자 하나만 보면 헷갈립니다. 지수를 띄우려고 잠깐 사는 것과 진짜 방향을 바꾸는 매수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매수가 하루로 끝나는지 아니면 내일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지를 봐야 해요. 며칠 연속으로 사면서 원화 가치까지 안정되면 그때는 잠깐 반등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움직이면서 외국인이 매수세로 들어오면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옆에 종목들도 함께 봐야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오늘 SK하이닉스도 크게 올랐고 SK스퀘어와 삼성전기 같은 반도체 종목들
종목들도 같이 강했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삼성전자만 오르고 나머지 반도체 종목이 힘을 못 쓰면 그건 지수만 잠깐 방어하는 성격일 수 있거든요. 반대로 오늘처럼 삼성에서 시작된 매수가 반도체 전체로 번지면 시장이 업종을 통째로 다시 보는 겁니다. 대장주가 먼저 가고 뒤이어 장비, 후공정 종목까지 거래가 붙는 장이 훨씬 오래가요. 반면 오늘 2차 전지나 바이오 같은 다른 대형주는 오히려 약했어요. 돈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반도체로 딱 모이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돈이 한 곳으로 쏠릴 때가 그 업종 흐름이 힘이 세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수십조 원의 빚을 갖고 미래적인 베팅을 하기 위해 연구비로 막대한 돈을 내몰면서 외국인을 포함한 큰 돈들이 반도체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도 적절한 대응을 해야 수익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파도가 크게 몰아치고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파도를 타고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떠밀려서 어딘지도 모를 망망대해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리죠. 먼저 매수 가가 아래에 있어서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오늘 강하게 올랐다고 서둘러 다 팔 이유는 없어요. 외국인 매수가 계속 유지되고 현재 삼성전자가 만든 저점 25만원대가 안 무너진다면 일부 수익만 챙기면서 흐름을 더 보셔도 됩니다. 다만 고점은 높아지는데 거래가 줄고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선다면 그때는 욕심을 조금 덜어내세요. 내 계좌에 수익이 찍혔다는 사실보다 그 수익을 만들어준 돈이 아직 남아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높은 가격에 물려 계신 분은 마음이 더 복잡하실 거예요. 30만원 이상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오늘 며칠 만에 강한 반등이 나왔으니 이번엔 정말 본전까지 갈 것 같고 조금만 더 버티면 긴 고생이 끝날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 매수 가에 가까워질수록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본전만 오면 팔겠다는 주문이 몰리는 자리에서는 주가가 갑자기 무거워질 수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의 이 30만원 벽은요, 이전에는 한 번도 돌파해 본 적 없었던 곳이라 상징적인 의미 또한 큰 벽입니다. 그 구간을 오늘 같은 외국인 매수가 실제로 받아내는지 보지 않고 희망만으로 버티면 루나까지 왔던 주가가 다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본전이라는 숫자만 기다리지 말고 그 앞에 매물을 시장이 진짜 소화하는지를 보셔야 해요. 오전에 강하게 올랐지만 오후 들어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셔서 아마 던지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연휴 뒤 첫날은 원래 위아래로 다 크게 움직인다고요. 밀리기 시작하면 외국인 매도가 늘어나는지 삼성전자가 오전에 만든 저점을 깨는지를 보세요. 지수는 흔들리는데 삼성전자가 먼저 멈춰선다면 오히려 아래에서 받는 돈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던질 게 아니라 그 매도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한 현재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가 다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력 흐트러지지 마시고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나가시면 앞으로 오는 이 변동성 강한 장에서 살아남기 힘드실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삼성이 좋은 회사라는 판단과 오늘 내 계좌에서 할 행동은 같지 않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들 20조를 갚고 27조를 투자하고 애플처럼 바뀔 수 있다는 것 다 훌륭한 얘기예요. 회사의 미래는 분명 밝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내 비중이 지나치게 크면 작은 흔들림도 견디기 어렵거든요. 회사를 좋게 보더라도 외국인이 빠지고 중요한 구간이 무너지는 날엔 추가 매수를 늦출 수 있어야 하고요. 기업은 길게 보고 대응은 지금 내 계좌에 맞춰 따로 정하는 겁니다. 좋은 뉴스에 마음이 붕 떠서 감당 못할 만큼 사버리면 정작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쓸 돈이 없어요. 오늘의 좋은 소식은 회사를 믿는 근거로 삼되 오늘의 매매는 냉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주주님들 지금 걱정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이번 달에는 그 걱정들을 덜어내줄 굵직한 일정이 줄줄이 남아있어요. 당장 이번 주에 8월 수출 지표가 나오는데 반도체 수출이 계속 강한지가 다음 관문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엔 8월 26일 인공지능 칩 1등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7일 새벽이죠. 곧이어 잭슨홀이라는 큰 금리 회의도 열립니다. 여기에 오늘 나온 얘기처럼 삼성이 주주 환원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도 큰 변수가 존재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모든 요소들이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움직임에 계좌 전부를 걸기보다 이 일정들을 하나씩 통과하며
확인해 가는 게 맞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건 예상이 어긋난 다음의 행동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꽤 많은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 많으세요. 외국인이 지금 진짜 사는지, 이 매수가 이어질지, 25만원과 30만원 사이에 그 박스권은 지키고 있는지 하루 종일 화면을 볼 수 없는 분이라면 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 한번 맞춰볼까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삼성전자 말고 돈이 몰리는 종목이 뭔가요?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맞으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들도 모두 준비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을 위한 회복 로드맵이에요. 손실보다 힘든 건 방향을 잃는 순간이거든요.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추가 매수인가, 이 고민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끌려서 정리하면 꼭 최악의 자리에서 던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기준 없이 무작정 버티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자료엔 버티세요, 오를 겁니다 같은 말 대신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담았어요. 반등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고민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라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들어가야 하는지, 반대로 어떤 신호가 나오면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는지까지요. 이걸 미리 그려놓은 분과 매일 가격만 보는 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자료는 다음 순환매 후보군 리스트입니다. 요즘 시장, 어제는 반도체가 오르고 오늘은 조선, 내일은 방산이잖아요. 이걸 뒤늦게 알고 따라 들어가면 딱 고점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업종들을 정리했어요. 어디에 자금 유입 초기 신호가 보이는지, 어디는 이미 고점 부근이라 조심해야 하는지, 특정 종목을 따라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시장의 큰 흐름을 잇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에 보내드렸던 자료를 다시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것도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15년 동안 매일 작성하고 있는 시나리오 매매일지예요. 상승, 조정, 횡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 상황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짜뒀습니다. 매일 아침 보시면 그날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만든 자가진단 시트인데요. 평단, 비중, 멘탈 상태를 입력하시면 1분 만에 내 계좌 위험 등급이 나오는 시트입니다. 내 상태를 알아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잖아요. 이 진단 시트가 그 첫걸음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께는 제가 운영하는 무료 흐름 공유방 입장 안내도 함께 드려요. 솔직히 자료는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매일 바뀌죠. 갑자기 굵직한 이슈가 터지거나 분위기가 달라질 때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는 곳이에요. 자료로 기준을 만들고 공유방에서 그 기준을 실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댓글로 종목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하루에 20분 정도 선정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까지 무료로 봐드리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 상품도 매수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 하나예요. 그 기준만 서 있어도 작은 변동에 흔들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인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응원으로 채널이 크는 거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구조예요.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 둘째,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셋째,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의 링크로 들어와 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하시면 자료와 함께 무료 흐름 공유방 안내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만 최근 유료 리딩방에서 제 정보만 빼가 돈을 받고 파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자인지 확인 후에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저는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에 유의하세요. 지금 물려 계신 분도, 지켜만 보시는 분도, 이제 막 관심 갖기 시작한 분도 처한 자리는 다 다르시죠? 그래도 결국 확인할 건 내 계좌 하나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일을 한치도 안 틀리고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오르면 왜 오르는지 확인하고 힘이 남아있으면 기다리고 그 힘이 사라지면 내 수익과 비중을 지키는 기준이니까요. 오늘 남은 시간과 앞으로의 흐름은 제가 그날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은 하루 마무리하실 때 이 채널 하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오후 외국인 매수가 끝까지 유지됐는지,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가 이 힘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짚어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